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어제 이제 돌아왔는데 네. 진짜 민주당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기사 보면서 진짜 하고 또 화를 확 냈는데 아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 복귀 하루 만에 또 재탄핵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했어요. 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제가 어떡해야 돼요, 보기에는 이 민주당은 거의 이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와 이거 제정신인가라는 생각 저는 이성을 했습니다. 상실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뭐 위헌이 맞다. 판결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파면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이미 2명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명 남은 거예요. 마은영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이 1명 빨리 임명 안 하냐고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은영을 임명해라 안 그러면 또 파면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이거 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3명에 대해서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2명은 이미 임명이 됐고 1명 남았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한테 너 1명 임명 안 했으니까 나 바로 파면할 거야. 하루 다시 만에. 탄핵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암만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아니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아는 기자분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 못하고 있는 이유 플러스 민주당이 저렇게 마은영 임명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이 표수가 헌법재판관의 표수가 모자라서 저런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표수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저는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표수가 그 6명 이상이잖아요. 8분 중에서 6명 이상인데 네. 그 표수가 모자란다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7대1이나 뭐 6대2나 이거보다는 8대 0으로 한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래야 갈등이 최소화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최대한 모든 논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다행인데 하여튼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민주당은 늦어지기도 지금 하고. 이제 거의 이제 공황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공황 상태인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그 2심 판결이 나고 네. 또 그거 외에도 줄줄이 지금 이제 그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대한 시작이죠. 그런 갈등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헌재 판결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고 다급한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어떤 막가파식인 더불어 막가당하네요. 그렇죠. 더불어 막가당. 예. 더불어 막가당식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본인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스스로의 발등을 찍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네. 그 전 총리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민주당은 국민이 준 힘을 절제를 못해서 그래서 이 줄탄핵 섣부른 줄탄핵 네. 이런 걸 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런 반성이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정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김부겸 대표 같은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이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었다면 네. 아마 우리로서는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네, 우리로서는 공감. 네. 이재명 대표는 워낙 결함도 많고 흠결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폐하 뭐 이러는 어떤 그렇죠. 이런 분들만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었으면 아마 국민 지지가 다 확 글로 쏠려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40% 안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정당 지지율이
우리 여당이 계엄을 한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인데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는 참 밉기도 하고 한편에서 고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고마울 건 없지만 하여튼 고맙긴 합니다. 예, 뭐 제발 나오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꼭 나와 주셔야죠. 꼭 나오셔야 돼요. 나와 주셔야지. 나올 그래야지 거예요.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김부겸 그 저런 합리적인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이제 판결이 유죄로 나오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야 이렇게 흠결 많은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피선거권 박탈까지 나오면 진짜 이거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나올 것이다. 이재명 대표 나오죠. 예, 사활을 걸고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현주 의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총사퇴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요 얘기 윤상현 의원하고 좀 그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22대 국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22대 국회 정말 몰라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징글징글하거든요. 저는 그 87년 때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꽤 오래됐죠. 네네. 그리고 수많은 정권을 봤지만 22대 국회 저는 21대 국회가 최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그 바닥 아래 1층 아래 지하실도 있고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처럼 이렇게 막가파식 국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저 아는 국민의힘의 그 당직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대 국회는 이제 그 무슨 짐승 국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22대 국회는 괴물 국회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정당 생활하면서 이런 국회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품격이 저렇게 바닥일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의 발언들이 정말 애들이 들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여야 모두에서 야 우리 총사퇴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다 뻥이에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말만 그런다. 예, 네. 사퇴를 할 리가 없어요. 사퇴는커녕 자기 임기 한 달 줄이는 것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아이 동의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민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했나요?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럼 만약에 이제 그게 5월 말이든지 좀 3월 말에 되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3월 말에 하면 5월 말이고 4월 초에 하면 6월 초인데 이때 할 때 우리 국회의원 선거 다 다시 같이 하자 이런 주장 다 사퇴하면 같이 할 수 있죠. 그렇죠. 다 사퇴하면 전원이 사퇴하면 동시에 사퇴하면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그 김현카가 보시기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진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라도 임기 단축하자. 아이고, 저분들. 야, 너나 해, 내가 왜 사퇴를 해? 언제 그랬느냐? 야, 이 좋은 이 꿀 빠는 보직을 내가 왜 그만두니? 그렇죠.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사퇴하면 좋죠. 다 사퇴 한번 해보시죠. 다 사퇴해서 22대 국회 어차피 지금 22대 국회 역사의 5점을 정말 오물, 똥물 다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정말 쓰레기통을 방불케 하는 국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해서 다시 뽑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국민들도 되게 원할걸요. 그런데 안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뭐 그럴 리 없습니다만 만약에 총선을 다시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디가 더 유리하거나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도끼인 객끼이어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서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지점. 그러네요. 저는 만약에 제 생각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됐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총선을 같이 치른다. 해볼만 하죠.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지금이야 108석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총선 작년 총선 그 시작되기 전에 그때 분위기. 총선 작년에 이제 시작되기 전에 네. 그 비대위원장으로 재작년이죠 벌써 네네네. 12월 달에 이제 재작년이구나, 한동훈 벌써. 비대위원장이 되고 네, 네. 2월 달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때 분위기. 예. 한 20% 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런중성 뭐 박살이 이런 거. 났는데 네. 만약에 저희가 정말 다 국회의원들이 사퇴해서 물론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뭐 전혀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른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붙으면서 네. 총선을 치른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아, 이길 이거는 가능성이 뭐, 높죠. 예, 요거는 진짜 할만하고 제대로 해봐야 되고 또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1대1 토론회 아, 1대1 진짜 보고 싶다. 예, 그냥 박살이 날 텐데 너무너무 기대된다. 아, 근데 생각만 해도 기쁘네요, 그거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현주 의원도 했고 윤상현 의원도 했던 그 말은 뭐 필요 없는 내가 말이었다. 보기에는 저분들이 뭐 지금 현재 쓸데없는 김용민, 말이었다. 이현주, 윤상현 뭐 이런 네.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네, 그냥 하는 그냥 소리다. 하는 소리고 저게 네. 될 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